TK 인터를 이용해서 GUI 프로그래밍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TK 인터는 TK GUI 툴킷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녀석이고요. 이 TK라는 것은 공짜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위젯 툴킷이라고 합니다.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러한 녀석이고요.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TCL TK라고 해서 1991년, 29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모든 GUI 프로그램 언어의 조상격이라는 말이고요. TK가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프로그래밍 원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TK는 클래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예를 들자면 리눅스, 맥 OS, 유닉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 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제작하는데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TK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코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이러한 윈도우를 하나 만드는 것이겠죠. 오른쪽 코드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직접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TK라는 객체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윈도우라는 변수 이름으로 참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면 왼쪽 같은 윈도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윈도우가 화면에서 곧바로 사라지게 되고요. 이 윈도우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문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윈도우 프로그램 동작 화면에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처리하고 하는 게 반복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코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바로 이거고요. 이 한 줄이 반복 처리를 담당을 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윈도우가 생성이 됐습니다. 경계를 드래깅하여 크기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실습 안 해봤네요. 경계 부분이나 아니면 모서리 부분을 드래깅을 하면 윈도우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윈도우 타이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이틀을 드래그하면은 윈도우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간단하게 세 줄만 입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윈도우에 어떤 설정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점 타이틀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 타이틀에 쓰여지는 글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라고 하면은 여기 타이틀이 윈도우로 바뀌게 되고요. 지오메트리라는 함수에다가 400x 400이라고 주면 이 윈도우의 기본 크기가 400x 400으로 됩니다. 그리고 resizable이라는 함수에 false를 이렇게 넣으면 가로 세로로 확대가 될 수 없도록 크기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해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사이에다가 코드를 넣어주는 거고요. 윈도우 600 x 600 정도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네, 윈도우 크기가 좀 바뀌었죠? 자, 그리고 모서리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도, 포인터를 가져가도 커서의 모양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바뀌지가 않고 크기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에는 윈도우라고 쓰여집니다. 자, 하나의 프로그램에 윈도우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에 윈도우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한 버튼이라고 이름 붙여진 윈도우를 추가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TK에서는 윈도우라는 말 대신에 위젯이라는 말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버튼 위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강의 소개에서 GUI 프로그래밍 소개에서 윈도우를 2개 이상 만들어 줄 때는 윈도우들끼리 부모 자식 관계를 설정해 주라고 했었죠. 자, 코드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했던 코드에서 바뀌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버튼 위젯을 만드는 방법은 tk.button이라고 해줍니다. 자, 그리고 괄호 안에 부모 윈도우가 누구인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당연히 버튼 윈도우의 부모는 이전에 만들었던 이 틀 윈도우라고 하겠습니다. 프레임 윈도우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윈도우의 이름인 윈도우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라는 파라미터에 따옴표 안에 클릭미라고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기 버튼 윈도우에 표시되는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의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plac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x는 3, y는 3이라고 줬고요. 자, 윈도우에서 좌표는 왼쪽 상단이 00이고요.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x값, y값이 증가합니다. 자, 여기서 3은 요 타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가 00이 되고요. 그래서 3칸씩 3픽셀씩 띄워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100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윈도우가 이거고요. 버튼 위젯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직접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K에 버튼이라는 녀석을 이용하고요. 부모가 누군지 알려주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윈도우 버튼 위젯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녀석의 위치를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줍니다. x는 3, y는 3, 위드스랑 하이트를 10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버튼 위에서 마우스 왼쪽 키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눌렀을 때는 들어간 느낌이 나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면 다시 튀어나온 느낌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눌렀다가 떼는 동작을 우리는 클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버튼 위젯을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자, 다른 말로는 버튼 위젯에서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할 텐데요.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버튼 윈도우에서는 마우스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에 대응되는 윈도우 메시지가 생성이 될 텐데요. 그 윈도우 메시지의 이름은 윈도우 메시지 커맨드 메시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코드에서는 버튼에서 커맨드 메시지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줄여서 말을 하면 커맨드 메시지 처리가 되겠죠. 자,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 위젯 메인 프레임 윈도우의 자식으로서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윈도우죠. 자, 이런 경우에 커맨드 메시지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커맨드 메시지에 대해서 on 버튼 클릭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시오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다시요. 이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릭할 때마다 어떤 처리를 하도록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커맨드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함수를 호출하시오 라고 세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코드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함수 이름 커맨드까지는 원래 타이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대로 타이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on 버튼 클릭이라는 말은 프로그래머가 장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on 버튼 클릭이면은 프린트 헬로우를 콘솔 화면에 출력해라 라고 커맨드 메시지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메시지가 발생하면 on 버튼 클릭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시오. 여기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넣지 않습니다. 함수의 이름만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define을 해주는데요. 자, 프린트는 콘솔 화면에 글자를 출력하는 함수죠. 그래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 위젯에서 마우스 왼쪽 키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 헬로라는 게 콘솔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출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해야 할 일을 함수로 만들어 두고 그 함수가 호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버튼 위젯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했을 때 커맨드라는 메시지가 발생하고 그 커맨드 메시지가 발생할 때 이런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커맨드라는 그 명령이 키워드가 제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위젯마다 발생하는 이벤트가 다르기 때문에요. 항상 커맨드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버튼 같은 유의 그 위젯은 커맨드 메시지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윈도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봤는데요. 메인 프레임 윈도우가 있고 버튼 위젯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윈도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하나의 프로그램에 윈도우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윈도우끼리, 위젯끼리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동작이 종종 요구가 됩니다. 자, 본 예제에서는 버튼 위젯을 클릭을 했을 때 메인 프레임 윈도우의 타이틀이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예제인데요. 코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설명 과정은 좀 복잡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영향을 주고 싶은 윈도우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변수만 알고 있으면 그러한 동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프레임의 윈도우의 타이틀을 바꾸는 명령은 타이틀이라는 함수였죠. 그래서 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간단하게 메인 프레임 윈도우의 타이틀을 헬로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윈도우라는 변수 이름은 함수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함수 바깥에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아무 곳에서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 지금 보고 있는 소스 코드의 예제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것인데요. 이 소스 코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프로그램에 여러 개의 윈도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윈도우가 있다면 이 윈도우들끼리 뭔가 주거니 받거니 또는 상대의 윈도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코딩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 윈도우의 윈도우 객체를 가리키는 변수 이름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입력 기능을 제공하는 위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TK에서는 엔트리라고 부르고요. 오른쪽과 같이 엔트리라는 객체 이름으로 엔트리라는 이름으로 이 윈도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버튼이랑 똑같이 부모 윈도우가 누구인지를 지정해 주면 되고요. 플레이스 명령을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트리라는 위젯이고요. 네, 부모 윈도우를 지정해 줍니다. 자, 위치는 3이다가 너비가 100이니까 103이 되죠. 그래서 3칸을 띄워서 106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y는 똑같이 3으로 해줬고요. 위드스랑 하이트는 버튼이랑 같이 100으로 해줬습니다. 자, 화면에 오른쪽에 엔트리 위젯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런 입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메모장 같은 기능을 하는 거고요. 입력하는 글자가 많아지면 그 스크롤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엔터를 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짜리 입력을 할 수 있는 에디터라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위젯으로 레이블 위젯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두 가지 버튼, 그다음에 엔트리, 지금 살펴볼 레이블, 이 세 가지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젯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레이블이고요. 당연히 부모를 지정해 줘야 되고, 버튼이랑 마찬가지로 그 화면에 출력될 글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적당히 위치를 배치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자, 코드로 곧바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라벨의 위치는 x는 3이라고 했고요. y는 106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00이었고 세 픽셀 있고 103이니까 세 칸을 띄워서 106으로 해줬습니다. 다음에 위드스는 여기까지 될 수 있도록 206으로 해주고요. 하이트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위치 지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한 사각형만큼으로 사각형 크기로 위치를 지정해 줬는데요. 자, 그때 쓰여지는 글자는 정 가운데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테두리가 있으면은 방금 얘기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요. 자, 코드상에서 테두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미 레이블 위젯이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진 상태, 자, 요 코드에서는 만들면서 화면에 출력되는 글자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처음에 생략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쓰는 함수가 config라는 함수입니다. 자, config text라는 녀석에게 text here를 추가하시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config라는 명령을 써서 옵션을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 형태로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경우는 더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옵션으로 텍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BD, 보더고요. 보더, 테두리의 두께를 2로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릴리프라는 옵션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루브라는 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루브라는 걸 넣으면 다음과 같이 테두리가 약간 음영이 돼서 음영이진 테두리가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요. 커서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 X 커서라고 주면은 마우스 포인터의 마우스는 대부분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이 마우스 위치를 요 텍스트 레이블 위로 레이블 위젯으로 다가가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앵커라는 옵션도 있는데요. 앵커는 닷을 의미하죠. 그래서 쓰여지는 글자를 어디를 기준으로 출력을 할 거냐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센터라고 되어 있으면 이 글자가 가운데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윈도우를 위젯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옵션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윈도우를 위젯을 생성할 때 옵션을 콤마로 쭉 나열해서 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자, 이 부분도 바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블을 만들었고요. 위치를 적당한 곳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보더를 2로 하고요. 릴리프를 그룹으로 했습니다. 커서는 X 모양으로 했고요. 앵커는 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옵션 레이블 위젯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옵션을 지정해 준 거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테두리가 일단 치워졌고요. 커서를 옮겼을 때 X 표시가 X 표시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곳에 그루브 말고 또 어떤 것을 넣을 수 있는지, 또 센터 대신에 어떤 다른 것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자, 그 부분은 바로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루브 대신에 그루브는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해준 거고요. 리지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썬큰으로 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레이즈로 하면은 버튼이 튀어나온 모양으로 제시를 하고요. 플랫으로 주면은 그 테두리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릴리프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테두리가 없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플랫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영어의 동서남북에 따라서 기준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E라고 해주면은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고요. N이라고 해주면 노스 이스트가 되겠죠. 오른쪽 귀퉁이를 기준으로 글자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E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을 기준으로 글자가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쓰여지는 글자는 대문자로 할 필요가 없고 소문자로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라벨에서 쓸 수 있는 또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 찾아보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위젯들은 저마다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 메소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특별히 엔트리 위젯이 제공하는 메소드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셋이라는 함수는 이 엔트리가 곧바로 키보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insert라는 명령은 명령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경우에는 0번 인덱스에서부터 hello world를 입력하시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인덱스 5에다가 한 칸 띄우고 HA를 추가하시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있는 글자를 지우는 명령도 제공을 하는데요. delete라는 명령이고요. 0부터 어디까지인데 여기를 end로 주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들어있는 글자를 몽땅 지워라 라는 것이 됩니다. 자, 이 엔트리에 뭔가를 입력하면 그 글자를 결국 사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은 get이 되겠습니다. entry.get이라고 해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문자열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젯이 3개가 있습니다. 버튼 위젯, 엔트리 위젯, 레이블 위젯 3개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위젯을 한꺼번에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버튼 위젯을 클릭을 하면 엔트리 위젯이 담고 있는 문자열을 레이블에 출력을 하도록 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전 코드에다가 이 부분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엔트리에서 get을 취하고요. 그 취한 것을 레이블 텍스트에다가 할당을 해주면 바로 동작을 합니다.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글자가 여기에 바로 출력이 됩니다. 자, 한 가지 위젯을 더 살펴볼 텐데요. 엔트리 위젯 같은 경우에는 한 줄만 입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의 단점을 극복한 위젯이 대체하는 방법이 텍스트라는 위젯입니다. 이 텍스트 위젯은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위젯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모 윈도우는 항상 지정을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옵션으로 보더 두께를 2로 해줍니다. 그루브도 있었고요. 자, 위치는 x는 3으로 했고 y는 209로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자, 엔터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위젯이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자, 이 위젯을 이 전체 화면으로 확대를 시키고 요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만 탑재를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노트패드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위젯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러한 위젯 말고도 더 다양한 위젯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위젯들은 글자로 표현된 것들은 다 레이블이겠죠. 레이블이고요. 버튼 위젯이고요. 자, 이것들도 버튼 위젯입니다. 자, 그런데 종류가 얘랑은 좀 다릅니다. 체크박스라고 하고요. 다중 선택이 가능한 다중 선택을 허용할 때 체크박스 위젯을 씁니다.
자, 이거는 엔트리 위젯이겠죠? 이거는 텍스트 위젯이고요. 체크박스 위젯이고, 또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룹 박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동그라미에 이제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위젯을 라디오 버튼이라고 합니다. 익스클루시브하게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콤보 싱글 에디 한 줄짜리 엔트리랑 버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위젯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내용이 리스트업 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리스트 어떤 값들을 아이템들을 쭉 나열할 때 쓰는 그러한 위젯입니다. 자, 슬라이드를 해주는 위젯도 있고요. 단순히 선만 그은 위젯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젯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위젯도 있고요. 글자만 나오는 밋밋한 버튼이 아니고 버튼에 그림을 입힐 수 있는 위젯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젯은 기본적인 위젯들이고요. 최근에 나오는 GUI 개발 환경에서는 프레임워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좀 편리한 이러한 위젯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위젯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TK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뭐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에 뭔가를 그릴 때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위젯도 있었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이름은 캔버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체크 버튼이라는 것도 있고요. 엔트리, 레이블 이런 거 살펴봤었죠. 텍스트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러한 위젯들 중에는 다른 위젯을 포함하는 그러한 위젯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젯들을 컨테이너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TK를 가지고 일반적인 윈도우 프로그램을 하려면 여기 있는 위젯들의 사용법을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음 링크를 방문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